안녕하세요, 둥이들. 어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왜 계속 가난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진짜 가난했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12년 동안 전 재산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 3천만 원에서 더 이상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한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는 동생이 저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구치소에 가 있는데 합의금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침 1,000만 원을 필요해서 잠깐 은행에서 빌려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300만 원도 없는 거야? 언니, 300만 원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문득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서 있긴 하지만 내가 지금 이것도 내가 써야 되는 돈이라 내가 당장 빌려줄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서 통장이 잠깐 정지가 돼서 내가 돈을 못 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언니 잠깐 빌려주면 내일 남편이 구치소에 나와서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그 1,000만 원을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한 번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 거절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1,000만 원을 계좌이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장에 그 친구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려달라고 했을 때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니 우리가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것도 아니잖아. 막말로 난 언니한테 갚을 의무는 없어. 근데 내가 갚겠다는데 왜 자꾸 전화해? 전화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진짜 충격을 받거든요. 요즘 세상에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니. 요즘 세상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있네? 근데 더군다나 나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안 갚겠다고 했어? 이렇게. 그래서 와 이게 돈을 빌릴 때와 이렇게 받을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850만 원까지 받고 150만 원은 받지 못했지만 인생 경험의 수업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묻어둬요. 두 번째는 제가 3천만 원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컸거든요. 그런데 저의 환경을 아시고 그 제 첫 직장인 간호과장님이 요양원에 오픈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인력이 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간호조무사로 인력을 인력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항상 원장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우둥이야, 너는 내 딸이야. 알지? 우둥이야, 너는 어려서 불쌍했잖아. 엄마 아빠가 없는 거랑 똑같잖아.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엄마라고 생각해. 이렇게 항상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께서 어느 날 저에게 너네는 청약을 어차피 못 받지? 그러니까 그 청약을 날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니네 어차피 돈 없는데 청약 통장 계속 들고 있는 건 아깝잖아. 그거 안 쓰면 엄청 아까운 거거든. 그러니까 청약을 들고 그 당첨이 되면 날 주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청약이 뭔지 청약을 당첨을 해서 뭘 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청약 통장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그러고 저희가 넷째가 생기면서 저희가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사를 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방 4칸짜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사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남편하고 이사를 진행을 하고 원장님께 원장님, 저희 이제 집을 구해야 돼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청약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저희도 식구가 많아서 그냥 큰 집을 좀 빚 많이 내서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1억 9천에 36평을 알아봤거든요. 대신에 살고 있는 지역에 약간 외곽이지만 그래도 생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 있었고 소아과나 병원 같은 것이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원장님께서 그러면 그 집을 내가 살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네가 청약을 당첨되면 그 집 명의를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명의가 바뀌는 거는 싫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기존대로 그 집을 저희 명의로 샀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청약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너도 알다시피 나는 물 있는 데서 살아야 되잖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설득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그냥 도와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청약 받아서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시다는데 그러면 그걸 좀 도와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원래 분양이 나오기로 했던 아파트가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저희는 아파트를 계약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고 원래는 6개월 이내에 명의를 바꾸기로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시간이 흘러서 1년 6개월 정도가 흘렀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상승장이 오죠. 그러면서 모든 아파트가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없었던 전매 제한도 생기고 실거주 의무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분양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아파트 분양을 마냥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시간 1년, 아파트가 건축되는 시간 3년, 총 4년, 실거주 의무제 2년, 그러면 6년이죠. 6년에서 플러스 알파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7년 정도는 저희가 발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께 원장님 죄송하지만 너무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고 7년을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분양을 못 받아들일 것 같으니 원장님 이 집 명의를 옮겨주세요. 대신에 집이 1억 정도 올랐으니 1억 호가는 1억 5천 정도 올랐지만 한 1억 5천 정도 올랐지만 1억 2천 정도에는 매도가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제가 분양을 못 해드릴 것 같으니까 이 집 명의를 옮겨주신다면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제가 반을 떼드릴게요. 그러니 제 집 명의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저에게 그 집이 왜 너희 집이니? 그 집은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그 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저희가 지불을 했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을 다 받아서 그 집에 잔금을 친 거였어요. 그렇게 했던 그런 상황에서 원장님께서 이 집은 내 집이지 너희는 그냥 이사비 1,000만 원을 줄 테니 나가라. 이렇게 하는 계기를 제가 맛보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다섯째 7개월 때예요. 왜냐면 넷째를 거기서 낳고 키우다가 다섯째 만삭 중에 7개월 때 그때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예전에 화병이라고 하죠. 왜 화병이 나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는데 이 화는 제 스스로에 대한 화였어요.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내가 나는 너의 엄마야 라는 이런 감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청약을 받아준다는 그런 개념이 불법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몰랐던 내 자신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당했다는 배신감, 그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제가 그 계기로 정말 세상에 이런 맛을 보게 되는 거죠. 대신에 제가 정말 싹싹 울면서 빌었어요,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정말 너무 힘들어 하는데, 원장님, 돈 조금만 주세요. 돈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정말 며칠을 빌거든요. 빌고 나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청약이 뭔지 알았다면 여러분 당했을까요? 그냥 나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고 나를 항상 딸이라 생각해 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나를 사랑하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저 사랑을 어, 저 사랑을 어떻게든지 유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자산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가난은 무지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제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원장님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의 무지를 깨워주셨고, 그리고 제가 그 덕분에 부동산 공부라는 걸 하게 됐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자본주의를 몰랐다면 자산을 어떻게 모으는지, 자산을 어떻게 불려가는지, 자산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거지만, 그 덕분에, 정말 빌고 한 덕분에 제가 자산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사기쳐준 그 원장님께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는 자포자기 하고 싶죠. 저도 자포자기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소망이 보이니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처럼 지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자포자기 했거나, 아니면 너무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현실에 안주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같이 일어나서 공부하면서 희망을 갖고 우리 소망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날마다 공부하고 으쌰으쌰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